안녕하십니까. 이 뉴스 장터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허태정 대전시장 오늘 취임식인데 허태정 시장을 다루게 되는데 오늘도 우리 지역 현안과 인물에 대해서 이 비평을 명쾌하게 짚어주는 두 남자를 모셨습니다. 정지학 임도혁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써놓고 하니까 자꾸 또 선생님이라고 불렀네. 아무튼 정지학 임도혁의 뉴스 장터를 열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주에 데모 버전으로 만들었어요. 어떻습니까? 좀 혹시 반응이 조금이라도 왔어요? 일단 뭐 유튜브에 올리고 그러니까 예. 뭐 보는 사람이 좀 있고 뭐 전화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역시 뭐 데모고 많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 했기 때문에 오디오도 제대로 들리지도 않고 음. 역시 오늘도 데모고 엊그저께도 데모라 생각하고 편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앞으로 좀 준비를 더 철저히 하고 이렇게 한다면 시청자의 반응 이런 게 좋지 않겠느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얼마나 준비를 하고 얼마나 좋은 소재를 가지고 얼마나 논리적이고 명쾌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앞으로 좀 기대를 갖고 열심히 하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 뉴스 장터에 장보러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임 이사장님 어떻습니까? 저도 몇 사람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주 예. 재미있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요. 다만 이제 뭐 처음이니만큼 부족한 게 많이 있었을 텐데 네. 뭐 이렇게 격려성 진짜 그렇죠. 그럼요. 거기다가 뭐 찬물 끼얹었다고 끼얹으면은 그렇잖아요. 예. 이제 사실 이게 우리가 열악하다는 게 이제 이 뭐죠 오디오 부분인데 뭐 영상미야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디오 부분인데 여기 사실 마이크가 있어요. 여기 마이크가 요게 사실 허접한 것 같아도 이거 한 10만 원짜리입니다. 그렇습니다. 10만 원짜리인데 요거를 한 100만 원짜리 쓰면은 확 달라집니다. 그렇게 차이가 예. 나요? 그래서 임도혁 이사장님 친구분이나 뭐 정지학 이사장님 친구분들이 얘기를 좀 계속 듣고 싶다. 그러면 100만 원짜리 사주면 돼. 걱정할 거 없어요. 알겠습니다. 잘 만들어서 부가가치를 높여서 100만 원짜리 마이크를 갖고 드릴게요. 예. 기부하는 네, 겁니다. 우리 기부의 문화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뉴스 장터가 많은 사람이 봐가지고 네, 네. 대전에 있는 기업들이 여기 스폰서 해야 되겠다. 그렇죠. 첫째는 맞아요. 뭐냐면 예, 그렇죠. 좋은 작품 만들으라고 하는 사회적, 네. 공적 의미로 좀 스폰서 해야 되겠다는 거고 아, 두 번째는 맞습니다. 예. 많이 봄으로 인해서 광고 효과가 있다. 야 거기에 올라가니까 그렇죠. 우리 네. 회사 많은 사람이 한다. 이런 목표가 돼야지. 저는 뭐 앵거리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좀 반대하고 아니 그런 목표가 됐으면 좋겠다. 물론 뭐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뉴스 장터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장을 보고 물건도 사고 뭐 이렇게 한다면 예를 들어서 스폰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고 그렇죠. 또 하나는 공적, 그러니까 사회적 의미를 그 보람을 가질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 회사를 실질적으로 많이 보면 좀 홍보가 돼서 회사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네. 그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하는 게 아무튼 바람이고요. 요 밑에 댓글로 좀 쭉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후원 전화 계좌번호 올려놓을 테니까는 알아서들 하시고 네. 저도 이제 어제 이거를 페이스북을 본 사람 중에 전직 국회의원 한 분이 카톡으로 나도 낀과 달라. 그래서 그래서 낀과 달라는 건 내가 이제 한번 이사장님들하고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얘기를 했는데 관심은 일부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내용이 상당히 예민한 부분을 다뤄주기 때문에 또 관심을 보일 사람 보일 거다 이렇게 봐줘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이제 두 이사장님 역할이 크다. 아니 저는 고문입니다. 아 그렇죠. 아, 네. 전 이사장님 이렇게 알겠습니다. 예. 이 정재학 고문님하고 우리 현 이사장님 오늘 우리 허태정 대전시장 얘기하기로 했는데 이분 오늘 취임식 예정됐다고 취소했어요. 예, 어제 문자로 보냈더라고요. 뭐 처음에는 이제 야외에서 하려고 하다가 뭐 바람 불고 비 오고 하는데 괜히 했다가 또뭐 쉽게 후딱 날아갈 수도 있고 그래서 실내로 들어갔다가 실내도 취소하고 먼저 민생을 살펴나가겠다 이렇게 해서 취임식을 취소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취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앞으로 대전 시정 4년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뭐 일단 태풍이라는 자연재해가 예고도 있으니까 취임식을 취소했다는 걸 뭐 좀 잘 하신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재해가 지금 당장 뭐 닥친 게 아닌데 또 취임식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이렇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은데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또 조금 아쉽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비가 온다고 하면 실내로 들어가서라도 예. 했었더라면 또 어떨까 싶은데 지금 전체적인 전국적인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잘했다고 봐요. 오히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형식의 문제가 아니고 내용의 문제다. 네, 그렇죠. 지금 태풍이 와갖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이게 이제 대전시만 한 게 아니고 충남도도 취소를 했어요. 취소했죠. 근데 경기도도 같은 취소하고 당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진보 정당의 소위 말하는 도지사, 시장들이 소위 말하는 실질적으로 안전 문제를 챙기기 위해서 하는 뭐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다는 측면에서는 신선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하긴 이게 형식의 보면, 문제가 아니고 이게 내용의 보면은 문제에서. 민선 시장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제스처를 취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치가가 할 수 있는 어떤 뭐 정치 쇼라고 할 수 나쁘게 볼 수 있지만 나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새로운 지도자가 나오면, 시장이 나오면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좀 기대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시민의 생각에 좀 더 가깝게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뭐 안전을 챙긴다고 하는 측면에서 그 소위 말하는 그 뭐라 그래요? 취임식이라고 하는 형식적 문제보다는 안전이라고 실질적 문제를 접근해서 시민의 어떤 그 편익을 좀 도모해 보겠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앞으로 이 시정 방향을 보여주는 어떤 사건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나는 신선하다고 봐요. 네. 진짜 이게 뭐 허태정 청장이 아니죠. 이제 시장 이분이 청장을 지내다 보니까 자꾸 옛날에 이름이 청장 이름이 나와요. 예. 예, 뭐 이해하실 거라고 믿고 허태정 시장이 서울로 국비 따라 올라갈 때 이 유수장터를 들으신다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좋게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러시길 희망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신 것 같아요. 희망이지, 희망사. 뉴스 장터가 지향하는 거는 누구 눈치 봐서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눈치 봐야 될 거는 시청자다 이렇게 봐요. 그렇죠. 우리가 취재원의 눈치를 보고 한다면 이 존재감이 없다. 우리 내용이 좀 어떤 객관적 그 시각을 가지고 이걸 봐줘야지 시청자가 여기에 대한 그 긍정적 마인드를 갖는 거지. 절대 우리가 앞으로도 뭐 취재원 대상에 대해서 사적 관계라든가 이런 걸 좀 벗어나서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게 그런 측면에서 신선하다는 거지. 네. 뭐 예를 들어 립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다. 개인적으로 뭐 잘 안다 하더라도. 그런 건 립 서비스는 저만 할게요. 아니 거길도 하시던 마시던. 자, 우선 이 허태정 시장 새로운 시장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어때요? 우선은 인연이 좀 있으시죠? 기자생활 하면서 그래도 많이 만났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렇죠? 예, 유성구 청장 재직하시면서 그럼요. 여러 차례 그렇죠. 예. 예. 기억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구청장 말기에 시장에 염두를 두고 아마 저녁자리 기자들 언론들하고 하는 적이 한 번 있어서 갔는데 그랬어요? 예. 아주 그때 이제 겸손하게 시장의 의지를 피력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 전에 이제 유성 시장 5일장에 초청을 해서 빈대떡 같은 거 먹으면서 막걸리 한 잔 먹으면서 구정에 대한 설명을 하는 그런 모습들 또 자기 구정의 현장인 어떤 그 단독주택 개발지 어린이 놀이터 개발지에 가가지고 그걸 설명하는 모습들 말하자면 소통에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있는 지도자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저도 이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 상당히 뭐랄까 자기를 좀 낮춘다 그럴까요? 하는 것이 우리 페이스북을 잘 보면은 그 본인 그 집무실도 영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는 시민들이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청장의 이 소위 말하면 집무실 어떻게 생겼는지 얼마나 궁금합니까? 사실은 가보진 않았지만은 그런 걸 다 일일이 보여줘서 설명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저는 뭐 직접 몇 번 만났지만은 주변 사람들 얘기가 근데 이분이 많은 사람들 얘기를 들으려고 한다더라.
이런 부분들은 저는 상당히 좋게 보아지더라고요. 게다가 이제 제가 또 이 유성에 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얘기를 더 듣는데 보면 많은 사람들 입에서 아무튼 좋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것이 이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싶어서 한편으로 그런 면에서는 좋았다 싶더라고요. 우리 사장님. 예, 저도 그분에 대한 인상이 젊은 분인데 뭐 독선이나 아집 이런 것이 없고 유연하고 겸손하고 또 소통도 주변하고 잘하고 참 인상이 참 좋았습니다. 네. 예, 우리가 훌륭한 분을 대전시장으로 모시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페이스북에 허태정 네. 시장 나왔죠. 취임식 안 한다. 네, 얼굴 역시 팽팽하지 않습니까? 팽팽. 네, 머리도 깜깜하고 예, 까맣고 팽팽하니까는 대전이 젊어졌다. 예, 예. 그런 생각도 아, 들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기대가 됩니다. 이제 네. 소통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페이스북을 잘 활용을 하더라고요. 나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본 예, 그렇죠. 건데 얼마 전에 이제 유성구청장 할 때 각 과를 돌면서 무슨 게임을 해서 예. 그때 여름철인 것 같아요. 수박도 주고 뭐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던 다트 게임을 해가지고 과별로 뭐 수박도 주고 이렇게 아, 이긴 데는 수박 주고? 아니 찍히는 대로 아, 다트 예, 해가지고. 예. 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이분이 기본적으로 소통에 대해서 그러니까 혼자 독선적으로 뭐를 끌어가려고 하지 않고 이 소통하는 모습을 갖고 있다. 그래서 기대가 좀 됩니다. 그 소통이라는 건 뭐냐면 나 혼자 무슨 생각을 하고 가는 게 아니고 첫째적인 거는 공무원, 직원들과의 소통이고 최종적으로는 시민과의 소통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직원하고 소통을 잘해야 이 시민들하고 소통을 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는 기대가 되고요.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하는 건데 휴가 때 이렇게 보니까 자기 페이스북 그거 참 재밌더라고요. 시골에 자기 고향집. 예산 집에를 예, 가가지고 예, 예. 도끼질을 장작 하면서 펴는 거. 장작 패는 거를 봤어요. 그래서 그 모습이 재밌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제 구청장 정도 됐으면 예. 거기 가면 뭐 구청장이 어떤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예. 자기 고향의 그 소위 말하는 자연 속에 가가지고 그 옛날 그렇죠. 구청장을 버리고 자연인 허태정 그렇죠. 내 고향 어머니네 집 어머니 가서. 품속에 가서 그렇죠. 옛날에 했던 장작 패고 하는 모습을 보고 아 이런 부분이 좋다. 거기 가서도 무슨 뭐 정책 얘기하고 하지 않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리더십이 있고 그 동안에 이제 행정 관료들이 갖고 있었지 못했던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기대감을 주는 그런 단면이라고 저는. 뭔가 그 장작은 좀 의도한 게 아닌가 모르겠네요. 모르겠어요. 힘 있다. 뭐 이렇게 막 하면서 그렇죠. 이 과시성. 그 정도 의도는 예, 예.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나 돌쇠형이다. 예. 모든 일은 건강이 기초가 돼야 좋은 정책도 나오고 좋은 정식 철학도 나온다고 이렇게 봐요. 그렇죠. 건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뭐. 예. 거의 러시아 푸틴 대통령 스타일인데 예. 그렇죠. 갈몸 예. 먹고 자랑하고 그렇죠. 예. 예. 그렇지. 그런 모습. 요즘 정치가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러면서 기쁨을 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사실 우리 허태정 시장님도 이번 뭐 비가 와서 그런데 날씨 좋아지면 휴가 타갖고 저기 어디 해운대나 어디 가서 좀 우통도 벗고 말입니다. 가빠 좀 길러서 보여줬을 때 내가 보기에는 우리 대전 시민들 뿅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정치가 필요한 거죠. 그죠? 뭔가 네. 이 지방 그 선거가 오래됐으니까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정치적 모드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뭐 북쪽이 대전시청 국장 정도면 뭐 행정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 많은데 일 거기서 다 하면 됩니다. 그렇죠, 맞아요. 근데 사실 허태정 총장의 시장을 얘기하면서 지난 선거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들 일부는 뭐 좀 털고 가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사실 예민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뭐 이 보니까 취임 직전에 어떤 장애인 단체가 단식을 한다고 했더라고요. 여기 뉴스가 났는데 참 좋은 거는 그 다음 날 하태정 시장이 만났어요. 현장을 가서 납득시키고 뭔가 이야기를 해서 풀어내는 걸 봤을 때는 어쨌든 상당히 모습은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이제 말씀을 하겠다는 얘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터는 차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 부분은 종결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왜 그러냐면 선거 과정에서 이 문제가 제기를 됐는데 이번 선거는 뭐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지만 어떤 조그만 공약이나 어떤 사건에 의해서 가지 않고 다 문 묻혔죠. 대통령의 네, 예를 그렇죠. 들어서
예.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이런 부분 전화 이런- 받으세요. 아니 어쨌든 간에 예. 그런 부분에 묻혀가지고 소위 말하는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고 당선이 됐는데 예. 어쨌든 이 문제는 지도자의 어떤 도덕성 부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를 그냥 털고 그냥 그냥 없었던 걸로 간다고 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는 사법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제가 뭐 면밀히 예. 검토해본 건 아니지만은 뭐 공소시효도 이미 지난 상황이기 예. 때문에 그때 그렇기 때문에 군대를 다시 보내기 위해서 뭐 그 문제를 푼다는 건 아니고 아니면 위법적인 상황이 있으니까 사법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하자는 건 아니고 이걸 해명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해명의 과정에서 거짓이 있지 않았냐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의구심이 조금 예, 예를 있죠. 들어서 첫 번째 저기를 잘못했어요. 해명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부분이 제일 큰 미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이 허 시장이 옛날에 그 지지난 지방선거 구청장 나올 때 논문 표절 문제가 있었어요. 있었죠, 사실은. 예. 바로 그래서 자백했습니다. 본인이 시인하고 그러니까 그 또 논문을 금방 취소했어요. 조용해졌어요. 예, 맞아요. 이분의 성격이 그렇게 아까 얘기한 소통을 예, 잘하고 예, 맞아요. 솔직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그 문제가 나오자마자 표절했다. 논문을 취소한다. 이분 석사 아닙니다. 지금 학사입니다. 예. 그 논문이 취소돼서 예, 예. 그 다음에 말끔하게 이게 해소가 됐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하여간 절차상 보면은 기억나지 않는다. 또 한 번은 건설 현장에서 다쳐서 그렇게 됐다. 또 당 대표는 지원 유세하면서 무슨 공사자 뭐죠? 무슨 일을 하다가 예, 프레스에서 예, 잘렸다. 예. 상황이 전혀 다른 부분이 예. 나와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또 등급 판정 문제에서도 문제가 있고 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이거를 그냥 뭐 당선이 됐으니까 면죄부로 주고 넘어가야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본인이 잘못했다고 하든지 아니면 내가 부당하게 명예훼손이 됐다면 명예훼손 한 지금 언론인 고소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끝까지 해가지고 명예를 회복하든지 하는 문제로 그러니까 명쾌하게 그리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 어떤 그 사실이 밝혀지지 않느냐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사람- 맞습니다. 저도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전임 시장님 말씀을 꺼내게 돼서 좀 안 됐지만 저는 전임 권선택 시장님이 그 송사 문제에 휘말렸을 때 가장 큰 잘못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시민들에게 줄곧 검찰이 너무한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 억울하다. 이렇게만 의사를 밝혔던 것이 저는 그분의 가장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본인이 억울하다 치더라도 법적으로 그런 문제를 휘말렸고 본인으로 하여 인해서 여러분들이 구속이 됐고 또 그로 인해서 대전 시정이 혼란이 왔고 직간접적으로 대전 150만 시민에게 피해가 가는 그런 중대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억울하다, 난 잘못한 게 없다 이런 식으로만 주장했다는 것이 저는 가장 큰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겸허하게 어찌됐든 간에 이런 사태가 오게 된 데 대해서 시민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용서를 구한다 하면서 시정을 펴나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전시정이 끝까지 퇴임할 때까지 거의 말하자면 4년 가까이 대전시정이 그렇죠. 동력을 잃었죠, 뭐 동력을 잃고 이 모두가 대전 시민에게 엄청난 그 보이지 않는 또 보이는 그 피해를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허 시장님도 이 부분을 줄곧 대충 묻어두고 가실 게 아니라 당선이 됐으니까 면죄부를 받았다고 하는 논리로 가는 거는 난 반대예요. 그렇죠. 예. 저도 좀 더 저는 보니까는 이 본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을 자세하게 했었더라면 더 좋았을 거 솔직하게. 그렇지 않고 이것을 그냥 다른 사람 떠넘겨서 그 누구죠? 그 대변인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선대본부장
조승래 의원이 얘기하고 당 대표가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얘기 자꾸 틀려지더라고 이게요. 그러니까 그럼 어느 것이 맞느냐라고 또 묻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맞아 제가 보기엔 당사자가 이야기를 결국 본인 일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시민들한테 납득할 만큼 다 얘기를 설명을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싶어요.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저는 언론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이번 일련의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언론의 그 잘못된 형태들이 나타났는데 이제 뭐 대세가 허 후보한테 이렇게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일부 언론에서는 예. 기사를 발가락 문제를 거론했다가 항의 받으니까 내리고 예. 막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1972년 워터게이트 사건 때 닉슨이 하야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그 하야의 역할한 건 언론입니다. 언론이 이 문제 진실이 무엇인가 끝까지 물고 늘어지려고 하는 그런 자세, 허지방 정부를 흔들려고 하는 게 그런 측면이 아니고 진실을 파헤친다는 측면에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사법적인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이고 도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명쾌한 해명과 뭐 사과라든가 이런 게 없다고 하면 언론이 이 부분은 제 역할을 해서 진실이 뭔가 하는 거를 시민과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역할을 해야 될 것은 언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사실 그리고 이게 지금 올해는 됐지만은 뭐 일부는 또 주변에서 이 어떤 그 사고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일부 있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도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는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안 나오는 거죠. 좀 안타깝기도 하고 어찌됐든 이제 시장에 당선이 됐는데 뭐 기회를 봐서 설명을 한다고 하니까 글쎄,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대전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회장이 뭐 단식한다고 그래서 만난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본인 그렇습니다. 그 시장 당선자였고 지금 이제 시장님인데 시장님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했어요. 기대를 한번 해보고 정말 납득이 될 수 있는 그 해명이나 설명인지 한번 들어보고 꼭 뭐 해명이라고 할 거 없고 정당한 그렇죠. 일을 했다고 하면 그렇죠. 뭐 꼭 사과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죠. 잘못이라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뭐 네. 해명을 잘못한 부분도 있고 등급을 잘못한 부분이고 음. 본인이 재직 시기에 잘못된 등급에 대해서 다 140몇 건인가를 취소했는데 본인은 구청장 시절에 그대로 유지했던 부분 이런 그렇죠. 부분도 국민들이 아니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선까지 해명이 됐던 겁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민해서 사실 서로 이제 이야기 잘 안 하더라고. 언론도 잘 얘기 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정재학 이사장님이 이런 부분에서 꼭 한번 짚어주셨는데 이분 장점 얘기를 좀 한번 해보죠. 제가 보기엔 아까 얘기한 대로 우선 젊어요. 우리가 보는 거 비하면은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이 행정이 좀 역동적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도 좀 갖게 되는데. 제일 기대하는 건 역시 이 진보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전 권선택 시장님도 민주당 출신 대전시장이었지만 출신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권선택 시장은 행정고시 출신이고 그렇죠. 우리 허태정 시장님은 운동권 출신으로 분류해야 그렇죠. 됩니다. 그렇죠. 운동권이 갖고 있는 진취적인 거, 진보적인 성향 그리고 어떤 그 좀 뭐라고 할까 탈권위적인 그런 부분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과 소통을 잘한다는 부분 그래서 시민의 생각들이 시정에 많이 반영될 것이다. 그리고 큰 충돌이 없고 좀 즐겁게 시정을 볼 수 있게 만들지 않겠는가. 저도 이제 일전에 모 방송의 패널로 후보 시절에 허 후보죠 당시에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남의 얘기를 잘 듣고 본인이 주장하는 게 갈등 조정 능력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 아닙니까? 그렇죠. 항상 모든 문제에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뭐 중요한 게 뭐 트레이닝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조정해서 가서 새로운 어떤 해답을 갖고 끌어간다면 좀 기대를 많이 합니다. 신선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죠? 기대감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이 지금까지 그분이 이제 공약이라든지 언론 인터뷰 이런 것을 통해서 내세우는 말씀을 들어봤을 때 젊은 분이다,
참신할 것이다 하는 기대와는 조금 달라서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좀 없잖아 있습니다. 아버지 칭찬해라. 예. 예컨대 이분이 이제 내세우는 뭐 시정 방침 이런 것이 아직 뭐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자리, 참여, 또 뭐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뭐 좀 구태연하고 진부한 거 아닌가. 뭐 일자리 문제는 뭐 대전시 10년 전, 20년 전부터 나라의 줄곧, 문제죠? 나왔던 것이고 지방정부에서 일자리 한계가 있습니다. 뭐 이걸 제1의 시정 방침으로 내세우기에는 좀 부적합한 면이 좀 있고 또 참여라는 것도 이미 10년 전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정부 이름이 참여정부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지금부터 구태여 참여 이분은 참여를 내세우지 않더라도 당연히 시민들이 활발한 참여가 기대되는 그런 시정을 펼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내세우지 않더라도 저는 오히려 일단 지난 5년 저는 잃어버린 5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바로잡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인정하고 5년이에요, 5년. 예, 4년 아니에요, 4년? 어쨌든 간에 예, 4년입니다. 난 갑자기 대통령. 죄송합니다. 아니, 대통령 헷갈린 거예요. 그 전에 이제 난또 4년. 전시장까지 나는 예. 오케이. 지금 말하자면 문재인 대통령도 적폐청산이라는 과거와의 단절 또 과거를 정리 이런 데서부터 또 새로운 그 정책을 또 펴나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대전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도시철도 문제 빨리 명쾌하게 매듭을 짓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를 해야 되고 또 그 전에 무슨 유성 터미널이니 도안 호수공원이니 이런 문제 하나도 해결이 되지 않고 오히려 문제만 꼬여가 더 꼬였습니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빨리 확실하게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대전의 현안이 뭐냐면 대전이 지금 낙후된 도시, 노쇠한 도시 이런 인상을 받고 있어요. 그렇게 좀 예, 가고 있어요. 무슨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알고 있어요. 사람이 빠져나가는 곳이. 제 동생이 세종시로 이사를 가고 그렇지, 빠져나가. 제 고등학교 아주 친한 친구가 세종시로 이사를 가고 저와 등산을 같이 다니는 친구들이 세종시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혼자 지금 대전시에 남아 있는데 제가 뒤떨어진 어디 낙후된 도시에 사는 왠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현안. 인구가 줄어드는 걸 떠나서 대전 시민들이 세종시에 가는 사람들은 선진 시민이고 대전시에서 남아 있는 사람들은 뭔가 낙후된 그런 느낌을 갖는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그렇죠. 그러네요. 처음에는 세종시가 생겼을 때 대전이 기대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세종시로 인해서 대전도 뭔가 큰 그렇죠. 플러스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거꾸로 대전의 인구, 부, 뭐 기타 등등이 오히려 세종시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뭐 대전이 세종연구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명확하게 진단도 하고 해서 앞으로 대전이 새로운 성장 동력, 청사진 이런 것도 좀 제시를 해야 됩니다. 일자리 참여, 뭐 공정, 투명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진짜 저도 이 지금 얘기한 충분히 저를 공감을 하는데 이 허태정 시장이 진짜 우리가 뭔가 위축되는 느낌, 거기 세종시가 활발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얘가 지금 위축되는 느낌인데 그런 점에서는 시장이 좀 더 신체적으로도 젊지만은 생각과 여러 가지 행정에 있어서 좀 젊은 행정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쪽도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한번 잡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저도 간절하네요. 저는 요새 그 하나 이글스 열심히 보는데요. 그런 리더십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 누구를 비판하고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감독이 바뀐 이후에 전에는 감독 야구를 했습니다. 선수 야구를 안 하고 그렇지. 감독이 지금은 감독은 서버 그 소위 말하는 뒤에서 뒷바라지 하는 사람이고 선수들에게 자율권을 줘가지고
잘못을 해도 2군으로 보내지 않고 함으로 인해서 자신감을 가져서 똑같은 인력을 가지고 지금 거의 꼴찌에서 지금 2등까지 가 있지 않습니까? 예. 허태정 시장에게 바라는 그런 거예요. 내가 이 대전시장을 다 끌어가겠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 대전시의 유능한 그 소위 국장급, 소위 부의사관급, 서기관 그렇죠. 이런 사람들 사실 행정의 달인입니다. 이런 분들이 안살림을 하고 예. 권한도 많이 자율권을 주고 나는 큰 틀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세종시와의 이런 관계, 시민들이 좀 구닥다리라고 느끼는 이런 분위기 이런 걸 좀 끌어가는 이런 리더십으로 한다면 성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옛날 모든 걸 그 대전시장에 세세콜콜한 걸 끌어가려고 하다 보면 큰 걸 놓친다. 그렇죠. 예, 내 하나 이글스 이 성공 모델을 보고 그런 리더십을 좀 선수 중심에, 공무원 중심에, 시민 중심에 뭐 다 하는 얘기지만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저도 그 야구 나오니까 저 원래 야구 잘 안 봐요. 안 보는데 언제 어디 신문을 봤나 인터넷에서 봤는데 한영덕 감독이 뭐 타격 얘기를 하니까는 내가 뭐 타격 해봤어. 타격은 타격 코치들이 하는 거지. 이렇게 예를 들면은 하긴 그분은 투수였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만약에 뭐 한 감독 같으면 타격을 내가 또 가르쳐 주려고 하고 하다 보면은 엉뚱하게 얘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저분이 한영덕 감독이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그 타격 코치들한테도 힘을 많이 실어주고 그래서 그 코치들이 그 전체적인 타격을 끌어올려서 요즘 뭐 타율도 상당히 좋아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은 우선은 주가 이제 이 투수지만 또 투수도 또 투수 코치가 있죠. 투수 코치도 있으니까는 어떻게 보면 이제 크게 싸잡아가는 그런 리더십이 예, 필요할 것 야,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허태정 시장이 기대가 돼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소통을 잘하니까. 그렇죠. 측면에서 예, 하고 예, 예, 예. 좀 오히려 시 행정 같은 경우는 국장들한테 좀 맡기고 뭐 행정부시장도 있고 정무부시장도 있으면 자기 바깥에 큰 틀의 어떤 시정 방향 그리고 이런 것들 예산 뭐 이런 거 확보 이런 부분에 좀 신경 쓰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할 겁니다. 그렇죠? 예. 유성구청장 시절에도 그런 부분 예 잘하셨고 잘했죠. 예, 예. 평가가 좋아요. 그런 펌이 식으로. 좋더라고요. 이번 대전시정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볼 때 잘 하실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다만 저는 이제 이 얘기는 좀 여담인데 이 시의원님들이 전부 다 또 이 뭐죠? 그것도 우려됩니다. 예, 열린우리당으로 아니 맞아 더불어민주당이죠. 예. 다 되다 보니까는 야 이게 진짜 어떻게 되려나 좀 걱정스러운 점이 있어요. 민주당이 아닌 분이 딱 한 명. 한 명이. 그것도 예, 저기 한 뭐요 명인데. 저기 예, 예. 비례로 들어오신 예, 비례, 예. 분이 예. 한 분인데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다 열린 더불어민주당이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정리하시죠. 예, 자 허태정 대전시장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은 또 어느 분을 좀 할까요? 또 살짝 운만 빼놓고 네. 예고제입니까? 뭐 그래도 해야지 또 아, 사람들 예. 땡기는 맛이 있지. 그럼 뭐 여몽철 시장님 한번 하시죠. 여몽철. 염 시장님 모시겠죠? 같으면은 아니 그분은 그러면 우선 들을 겁니다. 예. 듣고 반응할 겁니다. 반드시 이제 야 그게 아니야 이 사람아 딱 오실 그냥 분이야. 여몽철 시장님은 재평가해야 될 겁니다. 나는 그렇게 봐요. 시장에 있을 때보다 훨씬 훌륭한 분입니다. 요즘 평이 더 좋아지는 것 아주 같아요. 좋아요. 그죠? 아주 좋아요. 스탠스 잘 취하시는 아유, 것 같아요. 그죠? 그분은 시장에 계실 때보다 지금 나와서 하시는 활동이 정말 박수 보내줘야 될 정도로 훌륭한 분 아닌가 이렇게 자 생각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시장님하고 한때 두 분이 좀 까칠했지. 그랬던 관계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평가가 예, 바뀌었네요. 예. 아니, 아무튼 내가 보기에는 맞아요 우리 이사장. 그렇지 않은데 왜 자 다음 주 우리 여몽철 전 대전시장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로 마칠까요? 알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에 뉴스장터 화이팅 이거 한번 하고 아 갑시다. 그럴까요? 자 뉴스장터 화이팅!